1번님 카드 셔플할게요. 우선 1번님과 그분께서 잘 지내고 있을 때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상대방의 마음 먼저 뽑아보고요. 그 당시 1번님 에너지도 같이 뽑아볼게요. 핑크색이 가장 먼저 들어오네요. 역시 사이가 좋았을 때다 보니까 핑크색도 그렇고 빨간색도 정말 강렬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열정이 아무래도 가장 타오를 때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1번님한테 콩깍지가 씌인 부분도 있었고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1번님을 확 휘어잡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검은색이 얘기하는 것처럼 1번님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살피면서 이래도 괜찮은지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자기 딴에는 좀 벌벌 떨면서 1번님을 대했다라고 보여져요. 왜 너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쑥스러움을 좀 많이 탄다거나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거나 용기를 많이 잃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좀 숫기 없이 구는 분들이 좀 간혹 계세요. 그래서 1번님하고 관계가 좋았을 땐 아무리 자기가 용기가 없는 쭈구리라고 할지라도 계속 무서워할 게 아니라 좀 끌고 나가 봐야겠다. 힘들어도 꾸역꾸역 이끌어 가보자. 용기를 좀 내보자 라고 했던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나마 그 사람이 1번님한테 적극적이었던 그 시절에는 자기가 무서워하는 그 마음보다는 1번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훨씬 컸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놓치기 싫은 마음에 그렇게 붙잡아 놓기 위해서 자기 딴엔 열심히 열과 성을 다했다 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 금사빠 금사식의 그런 성향이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봤는데 확실히 이분께서 금사빠 금사식의 그 기질을 좀 타고나신 부분도 좀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눈치를 좀 많이 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1번님과 사이가 좋았을 때 그 당시에도 두려움이 있고 눈치도 보고 소가리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 성향 자체가 워낙 기복이 좀 많으시고요. 고민도 많으시고 갈등을 원체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 분께서는 자신만의 그 이상이 있거든요.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만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는 자신만의 이상향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사람은 만나고 싶고 또 자기 좀 멋대로 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이제 카톡을 보냈으면 기다리는 텀이 없이 그냥 바로 칼답이 와야 된다거나 또 자기가 좀 피곤해 오늘은 나야말로 별로 연락을 하기 싫어 라고 하는 날에는 자기는 또 조용히 있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타고난 기질 자체가 성향 자체가 어쨌든 좀 자기 중심적인 것도 있고요. 좀 이기적인 부분이 많지만 그렇다고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또 본인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랑 예의라는 거랑 그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만나고 싶은 대로 만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상형에 가깝게 1번이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상대방을 내 입맛에 다 맞게 그렇게 바꿀 수 있겠어 라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억누르고 1번님과 조화롭게 맞춰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공존했던 거죠. 그런 두 가지의 생각들이 얘도 왔고 하고 얘도 왔고 해서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갈등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그 양면성 때문에 어떤 날은 멋대로 질러버렸다가 어떤 날은 그래도 상대방한테 맞춰줘야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질이 이 사람이 정줄을 놓았을 때 이 사람한테 긴장감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좀 발현이 됐을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딱 봤는데 내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확 빠졌다가 만나다 보면 단점 같은 게 보이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단점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쌓아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그냥 감정이 식어버리는 그런 기질로 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연애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기질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초반에는 우리 1번님이 너무나도 좀 환상적인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해서 확 빠졌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좋아서 확 빠졌을 때가 있었으나 1번님한테 감정이 식게 된 그 시기도 같이 한번 볼게요. 뜨뜻미지근하게 식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요. 그 당시에 1번님의 에너지도 같이 볼게요.
아마 이게 지금 색깔부터 차이가 엄청나죠. 감정 자체가 색깔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더라도 확 식었죠. 이때는 빨간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어요. 그런데 1번님이 느끼기에 그 사람이 저한테 좀 예전 같지 않아요. 확 식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1번님에 대한 마음 상태를 봤더니 분홍색도 사라지고 빨간색도 사라졌어요. 오히려 우리 1번님께서는 주황색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과 있는 게 좋고 그 사람을 만나야지 나도 행복하고 우울했다가도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미소가 지어진다든지 다시 기분이 좀 안정이 된다든지 나아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상대방 분의 좀 차갑게 벽을 세운 모습, 좀 예민해진 모습, 나하고 계속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1번님 입장에서는 그때서야 조금은 조급한 마음이 생겼던 걸 수도 있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보라색이 짙게 들어와 있죠. 1번님 입장에서도 걱정이 되고 내가 조금 더 잘해주면 되겠지,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주면 되겠지, 내가 조금 더 기다려주고 좀 참아주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1번님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상대방 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느낌이고, 표정으로 따지면 무표정 같은 그런 느낌. 표정으로 따졌을 때 1번님 앞에서 웃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당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알아차리기 힘든 그런 무표정의 기운을 좀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상대방 분께서 타고나신 기질 자체가 워낙 대표적인 금사빠 금사식의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1번님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의 성격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상대방 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1번이는 내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자기가 막 눈치를 더 보고 자기가 막 더 조심스러워가지고 1번님한테 용기를 내더라도 소심하고 좀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만나가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단점 같은 것들을 쌓아가다가 갑자기 확 식어버리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1번님한테 감정이 왜 식었는지를, 그 이유를 좀 파헤쳐 본다면 남색이 들어와 있어요. 자신의 이상이 있는 그런 색깔이거든요. 자신의 기준이 우선이고 자기만의 법이라든지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기질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연애란 이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나다 보니까 내가 원한 그런 연애랑은 좀 결이 달랐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형과는 거리가 좀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좀 성격적으로 문제가 조금은 있으신 게, 일단 정말 건강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의 단점을 보기보다 장점을 더 우선적으로 많이 보려고 해줘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주변에 오래 만나는 커플들을 보거나 알콩달콩 잘 사는 부부님들을 보면 그분들한테 물어봐도 내 배우자나 내 연인한테 단점이 없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애초에. 나의 파트너는 갖고 있는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극복하고 맞춰가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래 만나고 사이도 좋죠. 그런데 지금 1번님이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1번님한테 이렇게 예쁘고 섹시하거나 좀 참하거나 어른스럽기도 하고 조숙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성숙한 예쁜 색깔들을 갖고 있는 1번님으로부터 오히려 단점만 계속 보고 있어요. 이것도 1번님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의 남색이 너무 진하죠. 자신의 이상과 그 잣대와 기준이 너무 저기 멀리 우주에 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선 찾을 수 없는 어떤 비현실적인 파트너를 원하고 있다라는 게, 그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기 눈앞에 있거든요. 너무 환상적인 연인이 우리 1번님이라고 이렇게 카드가 확고하게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스스로 외면하고 있어요. 그걸 스스로 외면하고 내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 그거를 판가름하기 바쁘고 너무 예민하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1번님께서 아무리 완벽하신다고 해도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좀 편한 모습 보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다 담아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좀 고쳐줄 의향이 있어? 이렇게 뭐 물어본다거나 대화를 좀 잘 해본다던가, 그렇게 말로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여도 이 사람은 그냥 꿍하니 있다가
그냥 자기 혼자 마음에서 이미 정리 끝나버리는 그런 유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우리 1번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든 희망을 찾고자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잘 되겠지, 어떻게든 하면 될 거야.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억지로라도 좀 잘 돼 보려고, 억지로라도 좋게 생각하려고 좀 하셨던 게 아닐까. 나를 위해서 더 이상 희생해준다고, 맞춰준다거나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진 사람한테 우리 1번님께서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넘겨가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께서도 약간 그런 거 있죠. 처음에는 막 1번님이 너무 예뻐 보이고 또는 뭐 잘생겨 보이고 해서 막 뭐 하고 있는지, 오늘은 뭐 했는지, 뭐 먹었는지 막 엄청 궁금했어. 근데 지금은 난 별로 안 궁금해, 너한테. 이제는 별로 궁금한 게 없어진 그런 느낌이고, 지금 내가 1번이 너를 좋아하고 있는지 아닌지조차도 자기도 잘 판가름이 잘 안 서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자신의 기준 자체가 너무 넘사벽인 것도 모르고, 너무 저 우주에 넘어가 있는 건 생각 못하고, 자기 딴에는 감정 다 빼고 객관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합리화하면서 자기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우리 관계를 봤을 때 별로 미래가 보이지 않아, 긍정적인 미래가 보이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냥 스스로 혼자 좀 땅굴을 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에 대한 마음이 확 식어버린 이분과 아직 ING 중이신 분들이라면 리딩을 참고하셔서 이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1번님 본인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 좀 해보시고 선택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이 타고난 기질 자체가 워낙 그런 사람이라 사람은 잘 안 바뀌죠. 이 사람이 바뀌는 것도 힘들 뿐더러 지금 이거는 1번님께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나아갈지는 사실 미지수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그냥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한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구나, 이렇게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과 지금 헤어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분은 1번님과 헤어지고 나서 그때서야 아차 싶으셨을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야 깨닫는 그런 사람이고, 헤어지고 나니까 자기가 했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좀 1번님한테 차갑게 먼저 했잖아. 자기가 먼저 잘못을 했죠. 내가 그렇게 차갑게 하는데도 나한테 그렇게 따뜻하고 상냥하고 살갑게 해주던 애였고, 나 때문에 좀 소갈이도 많이 했었을 앤데 내가 지금 와서 어떻게 잡냐. 그건 내가 생각해도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좀 후회를 많이 하실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막상 멀어지고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또 그때서야 다시 땡기는 거야, 1번님한테. 내가 생각했던 이상형에 가장 근접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미 늦었네, 이미 다 틀렸네, 이렇게 후회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번님들께서는 1번님한테 잘못은 없다. 문제는 오히려 상대방 분한테 있었다. 그냥 기질 자체가 성향적으로 잡은 물고기한테 밥 안 주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래서 마음이 식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이 그렇게 타고난 거였어요. 네, 그럼 1번 카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님 안녕히 가세요. 2번 카드 셔플할게요. 우선 2번님과 그 사람이 사이가 좋았을 때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당시 2번님의 에너지도 볼게요. 사이가 좋았을 때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색깔이 되게 독특하게 나왔어요. 사이가 좋았을 때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이랬다라는 것은 카드상으로 보면 그 사람은 그냥 형식적이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형식적인 마음. 우리가 사귀는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책임감과 의무감에 의해서 내가 해줄 건 해줘야지. 우리가 사귀는 사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한 거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책임감과 의무감이라고 해서 이번님한테 감정이 없었다까지는 아니지만 이번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계산 하나 안 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솔직히 살짝 불편한 감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나의 고집을 꺾는다거나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들 이렇게 연애를 하는 것 같길래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였다. 그런 식으로 좀 보여져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이번님께서 그 사람이랑 사이가 되게 좋았고 그 사람도 저한테 되게 잘해줬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우리 이번님의 콩깍지가 너무 심했다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쪽에서는 형식적으로 그냥 보편적인 연애가 다 이런 식이니까 나도 그렇게 한 것 뿐이었는데 이번님의 콩깍지가 그 사람을 너무 좋은 사람으로 봤다. 약간 왜 그런 거 있죠? 아, 저렇게 무뚝뚝하고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요만큼 표현해준 거에 되게 기뻐하는 거 있죠. 사귀는 사이끼리는 보고 싶다든지 자기야라든지 그런 애칭 쓰고 하는 게 당연시 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어쨌든 평화적인 관계를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였는데 이번님께서는 그냥 그 속사정까지는 모르셨던 거죠. 그 사람의 그런 속사정까지는 모르고 그냥 나 혼자 감동받기 바빴다. 네, 좀 그런 식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상대방 분께서 원래 금사빠 금사식의 기질이 있으신지 성향을 좀 볼게요. 색깔이 거의 똑같죠. 우리 이번님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펼쳐본 카드도 색깔이 이렇게 우중충했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 자체도 색깔이 똑같죠. 거의 똑같은 걸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연애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고독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이 사람은 감정을 교류한다든지 진짜 사랑을 느낀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한다.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보여져요. 이번님이 생각했을 때 상대방이 저한테 식은 것 같아요 라는 그 시점을 생각하면서 그 시점에 그 사람의 마음을 뽑아보고요. 그리고 이번님의 에너지도 같이 보면서 대조를 좀 해볼게요. 식었을 때 마음을 보니까 자존감이라든지 자신감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거든요. 상대방 분께서는 애초부터 자기가 이제 소통할 그런 파트너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속마음도 편하게 들어주고 그냥 무조건 내 말이 맞다고 그렇게 공감해주고 그런 파트너를 만나려면 사실 사귀는 사이여야지만 그런 파트너를 구하기가 좀 쉽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좀 다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사귀는 순간부터는 약간 좀 내 편이라는 그런 안도감 때문에 나의 적적함이라든지 고독함도 같이 채우면서 내 말 잘 들어주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애인이 생긴 거잖아요. 우리 이번님이라는 애인이 생겼는데 우리 이번님은 또 자기한테 콩깍지가 너무 씌었던 거야. 씌인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좀 투박하게 애정 표현을 하더라도 그거 하나에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이번님한테 보라색이 굉장히 진하게 들어왔죠. 그 상대방 액션 하나하나에 좀 기민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 이번님의 그런 반응을 좀 지켜보면서 은근히 좀 귀여워했던 그런 구석도 보이고 그렇거든요. 이번님이 갖고 계신 이 컬러 자체가 굉장히 좀 사랑스럽고 애교도 있고 사람이 되게 좋아요. 대인배 같고 맑고 청아하고 좀 그런 기운들이 있어서 그래서 분명 이 사람도 우리 이번님이 싫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색감 자체가 애초부터 이 사람이 시작한 연애라는 게 이번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연애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번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연애랑은 결이 좀 달랐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이번님의 콩깍지 덕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콩깍지 덕분에 어찌저찌 잘 그렇게 연애라는 걸 해왔었는데 이번님께서 느끼시기에 이 사람이 식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번님에 대한 그 사람의 감정이 식은 게 아니고요. 식었다라기보다는 이번이 너는 이제 완벽한 나의 사람이구나. 너 내 거구나. 이런 부분을 확신하는 듯한 그런 믿음이 생긴 거고 그런 당당함이 그런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눈치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2번님 쪽에서 노란색도 그렇고 빨간색도 다 약하죠. 눈치를 좀 많이 보시거든요. 상대방 분의 눈치를 많이 보시는 건 오히려 2번님이시고 갑과 을을 따진다면 상대방 분이 갑이 돼버렸어요. 좀 확실히 우리 2번님께서 너무 끌려다니는 그런 관계가 돼버렸다. 우리 2번님께서는 점점 나의 고집을 좀 내려놓고 더 꺾을 수밖에 없고 내 자존감이 낮아져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한테 끌려다니게 되면서 아쉬운 건 내가 돼버렸다. 그런 기운이 좀 강하거든요. 상대방 분께서는 전혀 2번님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 2번님을 향한 그 감정이 식었다고 보기에는 또 힘들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연애를 감정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나랑 그냥 수다 떨 사람이 필요해. 그냥 편하게. 눈치 안 보고 수다 떨 사람이 필요해 라고 해서 연애를 시작한 사람인데 이렇게 확신에 차고 밝아졌고 행복해하고 책임감도 좀 많이 생겨있고 오히려 상대방 분께서는 많은 변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좋은 징조인데 그거를 우리 2번님께서 오히려 잘못 캐치하신 게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되고 있어요. 2번님이 내 사람인 게 확실하니까 눈치를 안 보게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만큼 내 사람인 게 확신에 찼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나를 떠나갈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없거든. 2번님이 그만큼 편해졌고 원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우중충한 이 색깔 그대로 2번님한테 내색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성격은 이렇게 우중충해요. 표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하더라도 선을 그렇게 넘는 표현도 별로 없으실 것 같고요. 원래 자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타고난 기질 자체가 워낙에 좀 심각하시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상상 다 하면서 사는 게 훨씬 편한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혼자 상상공상 망상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쓸쓸하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가끔은 나도 좀 소통하고 싶어. 내 생각도 얘기하고 싶고 교류하고 싶고 좀 그렇긴 해. 그냥 그런 게 베이스로 깔린 사람이거든요. 그냥 이런 무뚝뚝하고 좀 어떻게 보면 음침하고 침울한 이 사람의 기질 자체가 그대로 표현이 되는 것 뿐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2번님이 왜 불안하게 됐냐면 상대방 분께서 우리 2번님을 너무 믿고 신뢰한 바람에 생긴 문제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 분께서도 방심하면 안 됐던 거예요. 방심하지 말고 처음처럼 형식적으로나마 자기가 책임감이랑 의무감에 의해서 그렇게 어거지로라도 막 좋아해 보고 싶어 이런 표현을 해왔듯이 끝까지 긴장을 하면서 그렇게 해왔어야 됐는데 이 사람은 2번님이 확실히 내 사람이 됐구나 라는 걸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긴장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래서 나의 본 모습을 너무 그대로 솔직하게 2번님한테 그냥 다 내비쳐 버렸다. 그게 문제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번님께서 보신 그 사람의 식은 듯한 그 모습은요. 2번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고 원래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그냥 드러난 거예요. 원래 그냥 그런 사람인 거예요. 처음이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졌네. 오해를 좀 하게 되신 것 같고요. 그렇게 달라진 그 사람 모습에 내가 걱정을 좀 사서 하고 있다. 내가 눈치를 좀 많이 보게 됐다. 내가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렇게 끌려다니게 되면서 내 스스로 나의 자존감마저 좀 갉아먹게 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2번님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상대방 분이 초반에는 우리 2번님한테 뭐 내숭을 좀 떨었겠지. 사귀어야 되니까. 초반에는 다 내숭 떨고 막 좋은 사람인 척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우리 2번님한테는 익숙하지 않았던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관계가 ING 중이신 분들이라면 상대방 분의 마음은 오히려 초반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리딩을 참고하셔서 걱정을 하시기보다 우리의 관계는 문제가 없구나. 내가 괜히 걱정을 했네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때문에 이미 헤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내가 오해를 조금 했었구나. 원래 마음을 잘 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나를 그만큼 믿어줬고 나를 만나면서 되게 행복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좋은 점을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번 카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님 안녕히 가세요. 3번 카드 셔플 할게요.
우선 3번님하고 그분이랑 사이가 좋았을 당시 그때 상대방 마음을 먼저 보고요. 그 당시 3번님의 에너지도 함께 볼게요. 사이가 좋았을 당시에는 상대방 분께서 상당히 자신감이 넘치셨네요. 자신감도 있었지만 3번님이 자기만 봐줬으면 하는 관종 기질이 엄청났었다. 그렇게도 좀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우리 3번님을 어떻게 느꼈냐면 통통 튀는 사차원 매력도 있었고 그래서 재밌었지만 한편으로는 내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세요. 또 3번님께서 매혹적인 그런 매력이 또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상대방 분이 보시기에 우리 3번님은 다른 사람들도 눈독을 들일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3번님께서는 따뜻하고 푸근한 그런 인상을 풍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대방 분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두루두루 친절했을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3번님은 정작 아니요 저 안 그런데요 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대방 분께서 느꼈을 때 그 당시 우리 3번님의 기운 자체가 다른 사람들도 두루두루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만 봐줘 제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한테만 올인해줘 그런 부분이 있어서 3번님의 관심을 다 자기한테 집중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다. 그런 식으로 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상대방 분께서 원래 금사빠, 금사식 기질이 있으신지 본래 성향도 같이 한번 볼게요. 이분께서 원래 타고난 기질 자체가 금사식으로 보인다기보다는 그냥 금사빠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질투도 엄청 많고 일단 기본적으로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는 그런 분이세요. 좀 안 좋게 말하면 의존적이시고 애정결핍 자체를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애정결핍이 있기는 있다 그 정도고요. 그리고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좀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나쁜 사람 되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거절을 좀 잘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자기 좋다고 하는 사람도 거절을 못하겠죠. 어차피 외로웠는데 잘 됐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워낙에 타고난 기질 자체가 정도 많고 정에 약하고 좀 그런 기질이 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가 좋아서 시작한 연애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은 사귀게 된다면 이 사람은 또 열심히 연애를 어떻게든 잘 해나갈 그런 사람일 거예요. 왜 이렇게 주변에 친구들 보면 막 선물 되게 잘 챙겨주고 요즘은 뭐하고 지내냐면서 남들에 비해서는 유독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나를 좀 잘 챙겨주는 사람한테 좀 홀딱 반하고도 남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3번님 색감 자체도 이렇게 사람들 잘 챙겨주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3번님께서도 이 상대방 분한테 4차원 같은 매력만 어필한 게 아니라 즐겁게만 해주신 게 아니라 일종의 케어를 해주신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것이다. 좀 엄마같이 아빠같이 챙겨줬던 그런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나 의존성이 강한 그 사람은 홀딱 반해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가뜩이나 의존성이 너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금사빠는 맞기는 해요. 자기가 크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거절을 잘 못한다. 오는 사람 다 막지 않는다.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어쨌든 질투도 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3번님께서 좀 자기만 챙겨줬으면 좋겠고 자기한테만 좀 홀딱 빠져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좀 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3번님께서 느끼셨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식은 것 같다 라고 느꼈던 그 시점에서는 상대방 분이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보고요. 그 당시 우리 3번님의 에너지도 같이 볼게요. 뭔가 엄청 빨개졌는데 제가 정말 이 카드 색깔 보고 조금 흠칫 놀랐거든요. 이 빨간색도 굉장히 강렬한 상태에서 무지개라는 확산하는 그런 컬러가 들어오면 대폭발하는, 화산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기운이거든요. 근데 은색이 전도체 역할을 해요. 뜨거운 게 더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뜨겁다는 거잖아요. 뜨겁다라는 것 자체는 식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혹시 화가 났었던 건지를 좀 봐야 되는데 화가 나셨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추가 카드를 봤더니 심지어 또 비슷하게 나와.
지팡이 왕카드하고 타워가 나오거든요. 이건 진짜 빡친 건데? 그래서 두 분께서 도대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3번님한테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 그 일로 인해서 두 분께서 다퉜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 3번님 입장에서도 빨간색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끼리는 부딪히는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주먹 한 대씩 주고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분께서는 그 화가 나는 일로 인해서 난 진짜 빡 돌았어. 보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 이런 상황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3번님 쪽에서는 핑크색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련으로 따진다면, 좋아하는 마음으로 따진다면 우리 3번님 쪽이 조금은 더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께서 화를 풀 생각이 있는지 추가 카드를 좀 볼게요. 우리 3번님을 사실 이렇게 빡돈 거는 빡돈 거고 보고 싶은 거는 또 보고 싶은 거다라고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두 분께서 지금 냉전인지 좀 오래됐다거나 아니면 헤어진 지가 조금 되셨다거나 어쨌든 두 분께서 안 보고 지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화를 풀고 말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좀 이렇게 돼버려서 뭔가를 하기에는 되게 상황이 애매해졌다.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다고 연락을 또 해볼 생각은 없다라고 하세요. 자기가 연락을 할 생각은 없고 그래도 어쨌든 보고 싶기는 하니까 3번님하고 아주 요만큼의 가능성이라도 좀 열어야 되는 걸까 싶기는 하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연락할 생각 없어. 그냥 상황도 애매하고 어쨌든 나도 빡친 건 빡친 거잖아 라고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냐 궁금해서 한번 뽑아봤는데 기다리는 카드가 나오거든요. 3번을 고르신 모든 분들이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3번님 쪽에서 이 상대방 분을 너무 뭔가 오래 기다리게 했다든지 자꾸 기다려 하면서 대기만 타게 했다든지 아니면 두 분께서 잘 지낼 땐 잘 지내다가도 좀 빈정상하면 안 보는 시간도 있었다든지 봤다가 안 봤다가 봤다가 안 봤다가 그런 패턴이 자꾸 생겼었던 그런 관계였다라고도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 분께서는 나만 봐 제발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보라고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랑받는 거 좋아하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나를 너무 기다리게 했어. 너는 나도 이제 안 참아. 더 이상 안 참아. 끝나든 말든 이제 모르겠다. 나도 네 알아서 해. 약간 그런 느낌으로 화가 났다라는 그 표현 자체를 3번님이 느끼시기에는 쟤 나한테 요즘 식었나?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식으로 느끼게 할 만한 어떤 행동 패턴을 보였던 것 같다. 그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께서 둘 다 갈색이 들어왔거든요. 갈색도 고집이 있어요. 빨간색은 내 고집 그대로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냥 눈치 안 보고요. 막 질러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겠죠. 다툴 수밖에 없겠죠. 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너도 안 굽히고 나도 안 굽힐 때 생기는 게 트러블이고 싸움이잖아요. 누구 하나는 참아줘야 되는데 우리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는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상대방 분께서는 3번님하고 관계가 좋았을 때부터 이미 갈색이 원래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골드 컬러까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이 엄청 중요한 그런 사람이고 3번님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이 상대방 분이 좀 이기적일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대인배인 척 베풀기는 하지만 사실 따지고 봤을 때는 엄청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께서는 어차피 자기 고집대로 3번님이 나만 봐야 되고 나한테만 좀 집중해야 되고 안 좋게 보면 완전 자기 똥꼬집 부린 거잖아요. 근데 두 분께서 사이가 좋았을 때는 아무래도 3번님께서 좀 맞춰주고 더 참아주셨던 쪽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사이가 그나마 괜찮았겠지. 이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그때는. 근데 3번님이 생각했을 때 얘 나한테 좀 식었네 라고 생각이 들 그쯤에는 자기 생각처럼 안 된 거지. 3번님께서도 참고 있다가 결국에는 좀 터졌던 것 같아요. 나도 발톱이 있거든 하면서 발톱을 좀 같이 세웠다.
그래서 좀 그렇게 돼버린 게 아닐까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추가 카드 봐드리기는 했지만 3번님을 또 보고 싶어 하기는 해. 근데 자기가 좀 화가 나서 자기 이제 승질에 못 이기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아까 완즈킹의 타워 카드는 진짜 너무 꼭지가 돋는 상태인 거라서 지금 그 사람과 ING 중이신 분들이라면 당분간은 그 사람이 화가 좀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 헤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당시에는 물론 화가 났든 뭐 싸워서 틀어졌든 어쨌든 뭐 너는 너 알아서 해, 나도 나 알아서 할 테니까 안 봐도 상관없어 뭐 이렇게 나왔을지는 몰라도 그런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 마음 자체에 대해서도 뭐 식었다고는 보기 힘들 것 같다. 딱 여기까지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3번님을 보고 싶어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 또한 미련이겠죠? 그럼 3번 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님 안녕히 가세요. 4번님 카드 셔플할게요. 4번님하고 그분께서 사이가 좋았을 때 그 사람 마음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당시 4번님의 에너지도 같이 볼게요. 사이가 좋았었을 때는 그분께서 희생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 당시를 떠올렸을 때 우리 4번님께서 정말 그 당시에 우리는 사이가 좋았어요 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 4번님에게 들어온 색감을 봤을 때 그렇게 마음적으로 편해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 분께서 우리 4번님한테 모든 것을 맞춰주고 자신의 생각이나 줏대가 없이 그냥 4번님한테 끌려다녔다라고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4번님께서 연락을 안 하면 그냥 무슨 일이 있겠지 하면서 자기도 그냥 기다리고 4번님께서 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언제 볼까? 몇 시까지 갈까? 그때서야 움직임이 있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 있어요. 우리의 관계가 사이가 좋았을 그 당시에는 4번님의 감정 기복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4번님이 신경이 날카롭거나 기준과 잣대가 너무 높다거나 엄격하거나 상대방을 나한테 맞추려고 바꾸려고 했을 가능성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께서는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게 생각하면서 자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 당시에는 4번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맞춰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상대방 분께서는 자신의 고집이라든지 자신의 생각이 좀 확고하지 못하고 좀 약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 4번님께서는 나의 생각이나 요구하는 바가 명확하고 좀 뚜렷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포스가 있다, 카리스마가 있다, 자신만의 어떤 형식이 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자신만의 어떤 규칙이 있어서 소신 있게 밀고 나아가는 우리 4번님을 멋있다고 좀 보셨던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4번님한테 발동을 했었던 콩깍지도 좀 어느 정도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별 생각 없는 척 하면서 실실 그냥 사람 좋은 척 하면서도 자신의 자존심 자체를 그렇게 굽힌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런 부분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이 상대방분 입장에서도 4번님이 좋기 때문에 내가 다 맞춰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4번님한테 기가 눌려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번님 입장에서는 나한테 다 맞춰주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자꾸 네가 갑인 것 같아, 내 말을 안 듣는 건 아니야, 내 말 되게 잘 들어, 근데 결국에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내가 우쭈쭈 당한 그런 기분이고 뭔가 미묘하게 다 마음에 안 들어 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4번님을 진심으로 좋아해주던 그런 흔적들은 남아있어요. 4번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금사빠 금사식인 것 같아 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께서 기질적으로 금사빠 금사식 기질이 원래 있으신 건지 성향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복이 좀 있기는 하시네요. 기복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자존심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다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성향이라고 좀 보이기는 하세요. 그래서 이분께서 사실은 대인관계적인 부분이라거나 연애에 있어서 좀 취향이 독특한 그런 성향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연애를 즐기는 데 있어서도 어쨌든 보편적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독특하게 사람을 만나는 어떤 방식이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일단 사람 관계 자체, 연애 관계 자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금사빠라고 하기에도 그렇고요. 금사식이라고 보기에도 많이 좀 성향적으로 독특한 사람이라고 좀 나타나 있거든요. 연애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혼자 좀 딥하고 어두운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막상 연애를 딱 시작했을 땐 막 좋아, 막 흥미도 생기고 막 궁금하고 호기심이 막 마구마구 생기죠. 재밌기도 하고 근데 만나다 보니까 뭐 자기가 쓰는 돈이며 자기가 써야 되는 시간이며 좀 비용적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표출하진 않아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삭히는 거야. 자기 혼자 그냥 고민을 해요. 근데 그렇게 딥하고 디테일하게 파고들다 보면 결국에는 연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엄청 늘어나겠죠? 단점만 엄청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우리 사번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렇게 주황색처럼 그냥 밝고 그냥 기분이 좋은 거야. 그냥 만나는 게 재밌고 즐거우니까 그냥 그때는 기분파처럼 내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다 맞춰주고 기다려주고 그냥 큰 생각 없이 그냥 별다른 뭐 고민 걱정 없이 그렇게 지내왔다가도 이게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좀 다크해지고 딥해지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좀 성향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냥 자기 혼자 생각이 너무 많다. 쓸데없는 걱정, 근심, 고민 같은 것들, 좀 쓸데없는 안 해도 될 계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너무 좀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시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향 자체를 그게 금사빠 금사식이에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두 분께서 사이가 좋으셨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이 어땠는지를 살펴봤으니 그 사람이 우리 사번님한테 마음이 식었을 때도 같이 봐야겠죠. 사번님의 마음도 같이 보고요. 아 역시 검은색이 들어오죠. 이 사람 성향 자체에도 검은색이 이렇게 들어왔던 것처럼 이거는 성향 자체가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쓸데없는 계산, 걱정, 갈등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을 굳이 구태여 겉으로 내색은 안 해왔지만 그냥 혼자 소가리를 엄청 해왔었던 그런 상태였다.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연애 초반에도 약간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땡겨주고 리드하고 막 그랬다기보다는 소극적인 기운에 더 가깝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번님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거에 그냥 따라가고 맞춰주는 게 자기가 막 계획하고 뭘 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해서 그렇게 좀 따라가줬던 그런 느낌이 강하면 사번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싫고 나서도 똑같이 적극성은 없어요. 내가 리드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근데 굳이 뭐 내가 여기에서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있는 상대방 분보다는 좀 행동력이 강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에너지가 지금 모두 사번님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번님께서도 이 관계 자체가 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답답한 상황인 건 나도 알지만 그래도 사번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끌어보겠다고 노력을 해보겠다고 좀 이 관계를 어떻게든 이어나가고자 했던 그런 기류를 좀 많이 풍기셨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번님의 노력을 그냥 상대방 분께서는 그냥 받아줬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한 거지. 나도 우리의 관계가 더 재밌어졌으면 좋겠어, 더 활기가 생겼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작 소극적이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쭉 리딩을 해오고 있지만 거의 다 똑같이 이런 연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그냥 이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 관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라고 전부 카드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연애라는 게 당연히 처음에는 설레임도 크고 가장 감정이 크겠죠. 만나가면서 서서히 익숙해져 가면서는 처음에 그 설레임을 그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게 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처음보다 시간이 흐른 후에 감정이 식어가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만큼의 그런 설레임과 그런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고 해서 모든 커플들이 다 못 지내지 않고
다 헤어지지는 않잖아요. 처음만큼의 그런 설레임만 없다 뿐인 거지. 만나면 만날수록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오히려 서로 편하기 때문에 더 돈독해지는 그런 연인도 충분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4번님의 상대방분 같은 경우에는 이 색깔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색깔 조합 자체가 예쁘지 않잖아요. 일단 되게 이상하죠. 일단 검은색 자체는 뭔가 숨기는 게 있다거나 비밀이 많다거나 솔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은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건지 명확하지 못하고 다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 자체가요, 궁합이 안 좋더라도 충분히 맞춰갈 수도 있는 문제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성격 자체가 이상한 사람은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연애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서로 맞춰갈 수 있을 수준의 그런 좋은 성격의 사람을 만나거나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둘 다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둘이서는 궁합이 너무 잘 맞는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성격 자체가 이렇게 알다가도 모를 사람을 만나면 이런 사람은 누굴 만나도 연애가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모든 색감들이 얘기해주는 건 그거예요. 일단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고 성격 자체가 좀 매우 독특한 그런 특이한 부분이 많은 사람인데다가 두 분의 궁합 자체도 그렇게 잘 맞는 궁합들이 아니시거든요. 궁합이라는 것도 100%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머지가 좋으면 어떻게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지만 두 분께서는 이 색감 자체들이 다 내 마음이 편한 게 없어요. 우리 4번님의 마음이 다 편하지가 않아요. 억지로 만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초반이야 그래도 그 사람이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짜 똥꼬집을 피우셨더라도 초반에는 그 사람이 그냥 다 받아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 맞아 그냥 네 말이 맞아 하면서 무조건 그렇게 다 맞다면서 맞장구 쳐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래도 자기가 즐거워서 만나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그냥 기분 판 거야. 초반은 재밌고 좋아. 새로운 걸 접했거든. 새로운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개척했다라는 그런 호기심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고 재밌고 다 받아줄만 하고 좋아하는 마음도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 기질 자체가 대인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지날수록 근심, 걱정, 이상한 돈 계산, 비용 계산 막 그런 거 다 계산기 때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향상 인간관계란 뭔가 연애라는 것은 뭔가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4번님과의 관계가 좀 미적지근해졌을 그 시기에 딱 그렇게 또 관계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시기가 찾아와서 관계가 좀 그렇게 틀어지게 된 것 같다. 그렇게 정리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 4번님께서는 끌고 가고자 하셨던 것 같은데 상대방 분께서는 그냥 뭐 끌려가기 바빴고 근데 이제 자기 딴에는 또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이 관계에 대해서 계산기 때리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냥 고민만 하고 갈등만 하고 뭔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명확히 결정되진 않은 상태였었다라고 지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4번님께서 느끼셨을 때 그 상대방 분이 나한테 그렇게 뭐 칼같이 긁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다고 나한테 또 적극적이지는 않아서 되게 아리까리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직은 끝난 건 아니라는 생각에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잘해보자,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어나가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께서는 갈등하느라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정해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냥 계속 계산기 때리고 생각하기 바빴지 4번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그래도 다시 잘해보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유까지는 없으셨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4번님들께서는 카드를 다시 보여드려야겠어. 이 색감 자체도 굉장히 안 이쁘죠. 네, 좀 색깔 조합 자체가 그렇게 조화롭지가 않죠.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색깔의 조합을 가진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4번님께서 힘들 수밖에 없었다. 그냥 연애가 순탄하고 편하려면 너무 개성이 강하거나 너무 독특하거나 무난하지 않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피하는 것이 좋겠죠. 기본적으로 무난한 사람을 만나셔야지 평탄은 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럼 4번까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번님 안녕히 가세요.